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학과,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맹지호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주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내용 설명인데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목차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정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시,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이런 명령문 집합체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즉 코딩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도구를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소통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명령문 집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여기서 개발 환경이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문서 편집, 디버깅, 컴파일 등을 하나의 프로그래밍 안에서 전부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틀인데요. 이러한 개발 환경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일부는 그냥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이런 개발 환경에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여러분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는 1972년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주로 컴퓨터 운영체제 개발에 사용되고요. 오늘날 이제 다른 언어들이 퍼포먼스 희생을 감안해서라도 문제가 이제 생길 만한 부분들을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이제 나와 있는 반면에 C 언어는 이제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원되는 기능이 적고 문법이 간단하지만 그만큼 이제 C 언어로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머의 실력에 따라 그 차이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언어는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 언어는 이제 덴마크의 컴퓨터 과학자 비아네 스트로스트룹이 C 언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언어이며 이제 주로 게임, 포토샵, 웹브라우저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함께 C 언어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언어이지만 C 언어의 기능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면서도 이제 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복잡해지고 컴파일 속도까지 결국에는 희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급의 언어 중에 가장 빠른 실행 능력을 가진 언어이며 이제 성능 하락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 좀 C 언어보다는 더 복잡해진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의 등장으로 C 언어와 자바, 파이썬 사이에서 좀 치이는 포지션의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언어는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직관적이고 쉬운 문법과 다양하고 풍부한 라이브러리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게다가 학습 난이도도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되며, 앱을 만드는 데는 부적절하지만 생산성 및 실무에서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학습 난이도가 쉬워서 초보자가 이런 파이썬을 입문 언어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시에는 음, 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C 언어 같은 이런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언어를 입문용으로 선택한 개발자들에 비해서 그 개발 능력이나 그런 면이 좀 뒤처지는 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자체의 단점으로는 이제 느린 속도와 높은 메모리 사용량 등 하드웨어상의 낮은 효율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현재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과정에서도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이고, 이제 개발자가 이런 소스 코드를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클로즈드 소프트웨어랑은 이제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로즈드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더 적합하고요. 하지만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는 유저들 사이에 파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장 기여도가 많은 유저에게 어, 그 프로젝트 전체가 휘둘리는 등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리눅스 기반의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유저가 몰래 그 소스 코드에 백도어를 심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기도 하고요. 그런 단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언어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는 이제 악성 코드란 이제 매일매일 생산되고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백신에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묶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여러 개를 깔면 깔수록 보안이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대의 컴퓨터당 하나만의 백신을 까는 것이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 가장 좋은 사용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프로그램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의 경쟁 기술력이 기존의 엔진 같은 그런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새로운 방면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산업 메타버스의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에서의 산업 전반에 걸쳐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써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